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진행하겠습니다. 딱히 할 게 없어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데 안 오네요. 왜 답장을 보냈는데 대답 안 하냐 말이야. 어제 그분도 안 오시네요. 게임 졌던 분. 자, 영상 제목. 금리 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 법이 있잖아, 법.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법치주의 국가가 뭐냐? 법이 나라를 법이 나라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국가예요. 법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라 안에 수많은 개별법이나 어떤 그런 헌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이 자리 잡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법이 많겠죠. 법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굉장히 법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법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완전 문외한이에요. 근데 문외할 수밖에 없죠. 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살면서 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법대생이나 뭐 행정학과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법률 관련 전공이 아니면 사실 법을 배울 일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심지어 대학교도 뭐 행정학이나 뭐 법학과 아니면 법을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법 얘기를 왜 하냐? 이 고정금리라는 것도 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이죠. 법.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법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법은 뭐가 있냐 하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법을 안 배운 사람은 이게 모릅니다. 법은 다 원칙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이 기본에 깔고요. 그 사이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도 법이에요. 대출 관련도 법이 있거든요. 법 조문이 있는데 대출 금리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낙태 알죠? 낙태. 네. 낙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원칙은 불법인데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소용되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전문법칙이라고, 형사법의 전문법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원래 전문이 뭐냐 하면요. 제3자가 들은 내용, 그러니까 제3자 이야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증거 능력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더라 통신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누가 들은 내용은 법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운 범위 안에서 형소법 311조에서 316조 2항에 어느 정도에 해당한 요건을 다 채우면 이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전문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형소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이 어려워요. 예외사유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예외사유를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운다거나 아니면 예외사유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되거든요. 원칙만 있으면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에서 이제 쟁점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판례 같은 부분에서 이제 함정을 많이 타내가지고 그걸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법이라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경지법이라고 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시면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보호조치. 보호조치가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많은데 범죄의 대상보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호조치가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관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경찰 시험 볼 때 경찰학기라는 과목에서 기출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보호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냐 하면 원래는 보호하면 안 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주치자, 정신착란자. 정신착란자 쉽게 말해 정신병자예요.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주치자,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구대 같은 데 왜 보면 유튜브에 사선에서 같은 데 보시면 술 취한 사람들 왜 수갑 채워놓고 재운다거나 거기 대기시켜 놓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중간에 확인하거든요. 경찰관들이. 강제적으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보호조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답답하죠. 저런 사람들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제값 물리게 하면 안 되겠냐? 하지만 법에서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야,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법에 보면 원칙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알고 있는 것도 예외종을 봐야 돼요. 이게 고정금리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고정금리로 하면 은행들이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이 없잖아요. 은행도 뭐예요? 기업이에요. 사기업입니다. 안 그래요? 사기업인데 사기업은 여러분 어때요?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라면 누가 손해야? 금리가 지금 뭐 물가 올라가는데 고정금리 은행이 손해잖아.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안 하겠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정금리였던 것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죠. 원래는 고정금리였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대출 같은 게 이제 서류할 때도 약관 같은 거 다 읽어보는지 보통 안 읽어볼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은행 직원들이 현관편을 찍어놓고 여기 이름 적으시고 서명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적어서 그럼 이것만 적고 그냥 서류 적고 서명하면 끝이에요. 읽어볼 새도 없고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그 깨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읽어보는지 한번 보세요. 다 안 읽어봐 여러분. 등기부 둔 것도 보면 깨알 같은 다 있어요. 보험 약관 다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약관 같은 예외적인 사유는 정말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그거 여러분 있잖아요. 보험 광고할 때 마지막 약관 나오잖아요. 약관 나오면 정말 눈에 이제 깨알같이 보여져요. 안 보이게.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보험 광고할 때 막 2배속으로 빠르게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훅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네요. 일본하고 똑같이 되기는 않겠지만 똑같이 되면 다행이죠. 차라리 똑같이라도 되면 다행이야. 저는 일본보다 더 심하게 데미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보 경제를 보면서 착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안 오겠지 생각하는 거야. 뭘 알아 진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일본은 그래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가지고 거품이 빠진 거지 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 국민들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동안 높게만 느껴졌던 산들이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내려온 거지. 전 국민들이 뭐 깃바닥에 나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그동안 잘 산다고 생각했더니 거품이 싹 다 빠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잘 살지도 않았어. 잘 살지도 않은데 좀 기본적인 정상 잘 산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장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일본은 그래도 세계 정점도 찍었잖아. 우리나라는 정점 찍지도 않았어. 정점 근처도 가지도 못했어. 애초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품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참 똑같이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심하게 갑니다. 더 심하게 가요. 거품만 심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남녀 갈등이나 여자의 눈높이 내는 건 일본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일본의 나쁜 건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는 대놓고 따라합니다. 나쁜 것은 뭐 푸어 문화, 대출, 연끌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결혼관, 낮은 출산율,
일본도 법의 경제 때 0.8까지 갔단 말이에요. 일본도 출산이 낮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해, 이게. 그냥 적당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놓고 따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 좋은 것도 따라하고 나쁜 것도 따라야 되는데 좋은 건 안 따라하고 나쁜 건 따라해요. 나쁜 건 다 따라한단 말이야. 이거 나쁜 거잖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하나 찾아보세요. 자, 특히 나쁜 것 중에 몇 개 꼽아보자면 요거하고 요거. 요게 진짜 나쁘죠. 왜 나쁘냐? 사실 여자분들이 정말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일본도 법인경제 여자 눈높이가 우리나라 못지않아 더 높았어요. 훨씬 더.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하면 이제 3고라고 3고. 네, 3고. 남자 당연히 그냥 몸만 오고. 근데 지금 그거를 한국 여자분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따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자분들도 일본의 법률경제 관심 가져야 돼. 근데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어요. 남자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들은 여자는 법률경제가 뭔지도 몰라. 법률경제가 분경이라고 해서 일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오라 프로그램인데 얘기 안 하고 드라마에서도 얘기 안 하고 다큐멘터리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까막눈이 까막눈. 일본에서 그렇게가 작살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이 되면 다행입니다. 정말로. 똑같이 되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똑같이 안 될 겁니다. 똑같이 안 돼요. 비슷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못 따라갑니까? 경제 규모나 레벨이 다른데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지금 뭐 가전제품 같은 게 잘 안 나가고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앞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니까 나와 보이는 거지. 세계 밖으로 나가보세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일본 차 안 팔리는 것 같지만 세계로 뭐 전부 다 일본 차야. 우리나라 뭐 북미 말고는 뭐 팔리는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몇 개 나라 빼고는 유럽에 먹히지도 않고 미국이 자동차 팔려도 혼다 하나 못 이기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대기아 판매량 다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잘 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딱히 잘 사는 것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잘 살지도 않는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봐.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쓸까? 그렇게 자기가 사치분에 돈 쓸까요? 여행 많이 다닐까?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자기 근본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이 안 되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돈 쓰는 사람도 많잖아. 푸어족도 왜 있는 거예요? 한국 잘 사니까 앞으로 문제 없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사는 게 아니야, 안 그래요? 잘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거품이 깨지게 되면 과연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정신 못 차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멘탈이 문제예요. 멘탈. 젊은 세대의 멘탈. 20, 30대. 왜냐하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면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잘못되었구나. 허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네. 이제라도 정상 찾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버블이 꺼지고 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신이 든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 정신이 늦게 들었어요, 일본도. 일본도 버블 꺼지면서 여자분들이 갑자기 이제는 이렇게 하면 결혼 못하겠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까지 거품이 안 깔렸습니다. 일본도. 그 콧대 높은 분들이 그 상태가 10년 넘게 유지가 됐어요. 91년도에 이제 일본 버블이 깨졌는데 그 깨지고 나서 2000년대 중반까지 그 높은 콧대가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버블이 꺼져도 콧대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소비 형태, 푸어 문화도 안 내려가. 지금 봐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있음에도 카푸어질 하는 사람도 많잖아. 백화점 가서 이제 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관성과 타성이라는 게 있는데 확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나중에 이제 거품이라는 게 알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제. 내가 그동안 헛짓거리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는 건데, 맹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못 삽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고, 일본보다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의 대비 단단히 하시고, 자꾸 뭔가 긍정에를 돌리지 마세요. 우린 일본보다 낫겠지가 아니라, 일본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면 다행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이라 되면 다행이야. 그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이나믹 코리아를 경험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